디지털 서비스에 하면 이제 온라인 타겟 광고나 디지털 중개, 데이터 판매 이런 것들한테 3%의 세율을 이제 뭐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연관이. 네, 그쪽도 아마 고민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유튜버처럼 그런 쪽에서는 수익이 잘 안 잡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세할 것인지 이슈가 분명히 정부에서 집계가 쉽지 않죠. 직접 개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집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한국 정부한테 그런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개인 유튜버들은 세금 신고를 직접 안 하면 돼요. 네, 인스타를 통해서 비즈니스나 마케팅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 중심의 시장,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창출이나 이런 거, 디지털세 대상이 디지털 서비스 사업,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게 SNS, 또 검색, 광고, 중개 등이고, 소비자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게 이제 컴퓨터, 또 휴대폰, 자동차 등. 그러니까 디지털 세하면 디지털 컨텐츠의 어떤 문제였는데 실제 세금 부과하는 디지털 세 내용은 방금 말씀하시는 그 오프라인 제품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네. 부과하는 형태로 개념들이 막 확장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세금 부과의 기준 재확립 뭐 이런 것 같아요. 디지털세라는 게 온라인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한 어떤 그 자국에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 소비되는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는 조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OTT 서비스 쪽으로도 디지털세가 관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 쪽. 코로나 때 비대면 서비스 있고 이게 글로벌로 모두 연결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원래 있던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구조가 지금 구조라면 일단 이런 디지털 세 기준이 수립이 되면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나라의 거부감이라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서비스가 영국으로 쓰이고 한국에 쓰이고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좀 덜할 것 같긴 해요. 역시나 최고는 광고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역시나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쭉인 것 같아요. OTT 쪽에서의 디지털세가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시각미디어 쪽. 언제 어디서든지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 결국은 소비세에 대한 어떤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언어 장벽들이 많이 사라지고 해서 이제 컨텐츠들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일 수도 있고 아까 시각 미디어 컨텐츠일 수도 있고 언어 장벽이 해결됨으로써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게 소비되는 국가의 그 정부 입장에서도 뭐 다른 나라의 컨텐츠지만 어쨌든 세금을 우리가 거두니까 좀 더 정부에서 각종 제도들도 같이 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랫폼 기반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앱 쪽이 그쪽도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플랫폼에 같이 가고자 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들 뭐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컨텐츠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도 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광고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 광고 플랫폼 이게 대표적인 이제 사례로서 그렇고. 사실 이제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큰 이슈인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산업 체계가 다 바뀌어 나가면 기존에 세금을 걷던 국가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금을 못 걷는 사례들이 꽤 생길 것 같거든요. 오프라인에서는 그 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세금을 걷었는데 디지털 바뀌면서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막 그 산업을 대체하면서 세금을 못 걷는 부분들 디지털세라는 정책이 수립이 되면 해외 글로벌 기업이 대신 하더라도 세금으로 똑같이 걷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정책 수립이라든지 산업을 형성시키고 진행시키는 데서 부담이 덜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적정 수준의 세금을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제적인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시적겠지? 계속 이루어질지. 세금이라는 게
보통 근로자는 사람이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으면 그 얻은 소득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로봇이 돈을 소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산세 형태로 부과를 하겠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부과가 가장 타당한 건지. 그래서 초기 로봇세 같은 경우는 생산성, 그 향상 시설 투자세 공제 이런 측면에서 초기 로봇세에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로봇을 통해서 내가 수익 창출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로봇세가 이제 부과를 하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이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로봇세가 징수가 될까요? 빌 게이츠도 그런 의견을 했다고 하는데, 공장에서 5만 달러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고 치자. 그의 수입에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 다양한 세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후 로봇이 등장해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로봇에게 동등한 과세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큰 대전제는 이해는 돼요. 사람 일자리를 뺏겼으니까 그만큼 어디선가는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실제 과세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그래서 로봇세는 일종의 목적세로서 로봇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재원 조달을 위한 과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금이라는 게 돈을 걷기가 명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노동력을 대체하는 미래의 어떤 도박으로 로봇세로 본다면 그 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디지털 기반으로. 그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기능 서비스들이 꽤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자리 네. 문제랑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노동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듯이 로봇에 대해 대체한다면 거기에 대한 변화, 거기에 대한 과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로봇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무인 매장과 관련해서 뭐 코인 세탁소, 또 무인 카페, 또 자동화 상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특히나 코인 세탁소는 사람 없이 매장이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산업 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래요. 그 로봇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서 대비하면서 로봇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도 같이. 인공지능 관점으로 아바타가 사람과 상담도 하고 그러면 상담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이면서도 일자리 로봇이 되기도 하고. 유럽에서 채택한 그 로봇에 대한 도입 여부 결정하기 전에 로봇에 대한 전자인간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제안이 있었대요. 그래서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로봇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 로봇에게 직접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회사도 이제 법적 지위를 갖잖아요. 회사에 이제 법적인 지위를 주는 거고, 로봇도 하나의 로봇의 지위를 줘서 세금을 걷자, 그런 개념.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주로 세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부가가치세, 로봇을 하나의 사업장 및 법적 인격으로 보고 창출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 또 두 번째는 인간 노동자를 대체한 로봇이나 로봇의 소유자에게 그 절감된 인건비, 또 늘어난 수익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또 세 번째가 로봇을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여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로봇, 인공지능 형상을 가진 인공지능의 로봇인 경우에는 그런 재산세라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통합접근법이라 그래서 ICT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제조업도 온라인으로 마케팅하고 가치를 창출하면, 그리고 또 따라서 구글처럼 삼성전자 같은 제조기업도 디지털세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데, 모든 전자제품들도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할 것 같다. 왜? IoT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서비스나 컨텐츠가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세금을 위해서 필요로 할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